네, 안녕하세요. 9월 17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의, 포비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구의 아파트 가격 2017년으로 회기. 예전 제목 기억나시나요? 22투더 20투더 22투더 20투더 18 투더 점점점까지 했었는데 이제 2017년 가격을 제법 목격하게 됩니다. 40%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 월베 아이파크 이미 4억 초반의 가격을 목격했었고요. 메트로폴레스 37평형 4.3억, 요건 30% 정도 같더라고요. 성당 내면 1단지라든지 월베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 거의 40% 가까운 하락. 이 가격들이 모두 다 2017년의 가격이죠. 수도권 오늘 뉴스, 아침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2년 전 가격으로 회귀한다. 뭐 지난주에도 그 뉴스가 있었고 지지난주에도 그 뉴스가 있었어요. 2020년으로 회귀한다. 서울은 세 번 점프를 했어요. 세 번 점프. 한 번, 두 번, 세 번 점프했다고 느낄 정도. 네. 여러 점프들이 이루어졌어요. 대구는 그냥 한 번 그냥 크게 점프했는 2020년도에 한 번 크게 점프했는 정도. 최근 한 5년, 6년을 봤을 때요. 대구의 모습은 이 정도 수준이고요. 인천은 어땠냐? 2단 점프였습니다. 2단 점프. 인천은 2단 점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조정을 거쳐서 뭐 반값이 떨어졌니 하지만 대구처럼 되려면 인천 멀었다. 많이 오른 지역이 지금 더 무서울 거예요. 인천이나 뭐 세종도 지금 거의 반값의 아파트 나올 정도의 모습인데요. 대구는 그나마 여기서 얼마나 충격이 더 올까 이런 의문이 들지만 그래도 끝난 것 같은 느낌은 아직 들지는 않습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제가 여러가지 재생 목록을 만들어 놓는데요. 여기 일본이라고 해서 제가 재생 목록을 한 개 더 만들어서 요걸 공개해 놨어요. 제가 영상을 보면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될 만한 게 있을까 싶어서 꼭 일본이 아니더라도 국내 다큐, 뭐 일본을 다뤘던 다큐라든지 이런 것들 한번 볼 만한 내용들이 제법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빚에 대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뭐 중국의 현재 상황이라든지 제가 조금 흥미롭게 봤던 것들, 우리 부동산에 좀 영향을 미칠 만한 것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예견할 만한 내용들이 있으면은 여기 재생 목록에 한 개, 제목은 좀 바꿀게요. 네, 제목은 나중에 바꿔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물량, 임대 물량 보시겠습니다. 토요일 소폭 증가. 말이 요거 소폭 증가죠. 아주 작은 침 하나가 요거 살짝 보일 뿐인데요. 요게 500건이에요. 500건. 굉장히 많은 물량이 오고 가는 날들, 내일도 아마 물량이 조금 증가할 거고요. 증가 추세가 아마 추석 이후에 꺾이지는 않았다. 전세 물량도 다시 소폭 증가해서 9,350건. 게으름병이 도졌는지 요거 보정했는 자료 한 2,000건씩 감소시켜서 보정한 자료가 있는데 아직까지 못 올려드렸는데 최대한 빨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세 물량도 소폭 증가. 하지만 이것은 지금 역대급 물량, 역대급. 가장 적었을 때 물량은 한 1,300건도 채 안 되는 물량 수준이었는데요. 이게 도대체 몇 배인가요? 4배 이상 물량이 늘어났다. 전체 임대 물량도 지금 15,000건에 육박하는 수준인데요. 구입자 다 회복했습니다. 추석 때 감소했던 물량들 다 회복했고요. 15,000건 정도 되는 물량인데 적을 때는 얼마 정도의 수준이었냐? 3,000건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러면 임대 물량이 거의 5배 폭발했습니다. 임대차 시장이 흔들리려면 전세 대란이 일어나려면 물량이 한 3,000건, 정말 이 정도 되면 정말 전세 대란입니다. 줄 서서 집을 구경해야 될 정도. 하지만 지금은 그 반대의 상황, 역전세를 지금 많이 걱정하고 있는데 돌이킬 수 없는 정도로 지금 물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분양권 매도 물량도 오늘 아침에 조사를 해봤는데요. 전주 대비, 아닙니다. 요거 3월 9일자인가? 9월 9일자지 싶어요. 아마 그때 대비 44건이 늘어났다. 하루 평균 한 8건 정도의 분양권 거래량이 이루어지던데요. 거래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물량이 이 정도 증가했으면은 만약에 거래가 없었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물량은 아마 100건 정도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관심 있는 지역들 멈춰서 잠깐 보시면 되겠어요. 9월 9일자로 3,430건의 분양권 매물이 있었는데 9월 17일자로 3,474건, 44건의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지역별로 관심 있는 지역들이 있으면 잠시 멈춰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숫자가 좀 작게 나타나서요. 제가 일일이 다 설명 안 해드려도 분양권 매물이 늘어나고 있구나 요 정도로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래량 34건 중에서 신고가는 3건이 있었고요. 34건 추석 이후에 좀 밀렸던 거래 신고가 그 이후에 좀 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아니었어요. 그런 경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8월의 거래량 818건, 요것도 한 900건까지 갈래나? 뭐, 그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될 것 같고요. 우리는 이제, 그전에는 이맘때쯤 방송할 때쯤이면 8월의 물량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9월의 이야기를 먼저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어제 제목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구의 거래량이 600건 수준으로 떨어진다. 그럼 역대적으로 가장 적었던 거래량은 6월의 거래량, 738건의 거래량이었거든요. 최저치를 다시 갱신하고 내려가는 모양새를 보일 거예요. 제가 요거 조사를 하다가 보니까 6월에 추가 거래량, 제가 오늘 뭐 34건 거래되었네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 있잖아요. 요 거래량이 6월에 확정 거래량과 아주 비슷하더라. 숫자가 아주 비슷하더라. 요 부분 한 개 보셨죠? 지금 방금 색깔로 같이 표시해놨어요. 그러면 7월에 추가 거래량 852건, 근데 8월에 최종 거래량은 874건이 되었어요. 그럼 8월에 현재 방송하고 있는 중에 852건에 요게 나와 있으면은, 거래량은 그 정도 수준일 거다. 근데 아직까지 거래일수가 많이 남은 걸로 봐서, 뭐, 한 870건? 한 900건은 넘기기 힘들어 보여요. 근데 더 문제는 무엇이냐. 지금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마지막 부분, 9월에 방송되고 있는 부분, 현재 411건인데요. 지금 하루 평균 30건씩 거래가 계속 신고가 되더라도 남은 거래일수가 9일. 근데 여기 하루가 이틀치가 신고되는 날이 있기 때문에 10일이 남았다고 치면은 한 300건 정도 더 추가가 돼요. 300건 정도 추가가, 그럼 700건 정도의 거래량. 700건 정도의 거래량 되는 것이 9월에 확정 거래량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지금 거래량이 계속 줄어드는 추세로 있기 때문에 요 700건보다는 좀 덜 될 것이다. 600건대의 거래가 나올 것 같다고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는데요. 왜냐하면 일평균 거래 건수가 27건 정도, 지난달에 27건 정도였는데 지금 24건 정도로 조금 줄어들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가격 상단 부분 보시면은 코롱하늘채 1단지 요거 대형 평형도 하락한다. 10% 정도 하락한 모습이고요. 청운 맨션 대형 평형도 하락합니다. 거의 30% 정도. 이런 거 조금 대형 평형의 큰 하락도 조금 이례적인 현상이죠. 근데 요 가격은 수도권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는 가격. 세종시는 뭐 11억짜리 아파트가 6억으로 바뀐다든지 이런 현상들 나타나잖아요. 없던 현상들이 여기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수도권 하락하면서 신고가는 빼고요. 21년 아파트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팝니까? 세금 때문에 못 팔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세금분보다 가격이 더 빠지는 현상이 나타나더라. 메트로팔레스 오늘 2건의 거래가 보이는데요. 3건이었던가요? 밑에 3건이었습니다. 3건의 거래량 37평형, 똑같은 37평형의 가격인데 어떤 거는 15% 정도, 요거는 한 20% 정도 빠지는 모습. 6억 5천까지 갔던 것이 5억 5천, 5억 4천에도 거래되고 더 많이 빠져서 4억 3천에도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층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2억 정도 차이 나면은 저 같으면 층수 그렇게 따지진 않는 편이라서요. 네, 아무튼 요 가격 보시면은 이거 거의 30% 가까운 하락. 대형 평형이 큰 폭으로 하락하네, 이런 모습입니다. 나머지 국평 월배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7억 2천까지 500까지 갔던 것이 4억 3,900. 4억 초반의 거래는 지난번에 한번 봤기 때문에요. 거의 한 40% 정도 하락하는 모습. 성당 내미안 이편한 세상 1단지 요거 중전 내거리, 볼리 내거리, 죽본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지역들, 특히나 1단지는 더 관심을 받았던 것이 1, 2, 3단지가 있지만 그 죽본 지구에 조금 더 밀접해 있다. 그래서 뭐 교통이라든지 뭐든지 조금 나을 수도 있다. 거의 이것도 가격이 몇 퍼센트인가요? 거의 40% 가까이 빠졌죠. 월베 힐스테이트 이것도 한 35% 정도 이렇게 빠지는 모습 보이고 있어요. 3억 3,800. 근데 이거 홍준표가 이거 사고 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잠깐 들어요. 트램이라든지 트램은 일단 물 건너 갖는 분위기고 뭐 새로운 교통수단을 도입한다고 하는데 노선도 전면 재검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로 봐서 혹시라도 다시 수혜를 받을지도 모르겠다. 역시 사람이 많이 모여 살면은 그 편의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노원 한신더유도 한 25% 아닌가요? 25%, 네, 25% 정도, 나머지 한 15% 정도 빠지는 이런 모습들. 대구에도 40% 가까이 하락하는 아파트들이 등장을 하는구나. 그리고 그 가격이 2017년이에요. 제가 요거 찍어봤는데요. 첫 번째로 보여드리는 아파트는 월배 2차 아이파크. 월배 2차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4억 3,900에 거래가 되었잖아요. 2017년 10월의 가격을 보시면은
4억 3,450 요 가격도 보여요. 네, 그 이미 2017년의 가격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 다음 메트로 팔레스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2017년 7월달 그 가격이랑 지금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17년 가격으로 돌아온 느낌이 들죠. 자, 그 다음은 이거는 어딘가요? 이거는 어디 성당내미안이네요. 성당내미안 같은 경우도 3억 4,500에 오늘 실거래 가격이 찍혔는데요. 2017년의 가격과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월드 힐스테이트 3억 3,800에 실거래 가격이 찍혔는데요. 17년 7월에도 3억 3,800 거래 가격이 똑같습니다. 이거 한때는 5억이 넘어갔고 아마 이때 매물 가격은 정말 6억 7억은 우스웠을 거예요. 아마 그때 뻥어가 현상이 있었잖아요. 그때로 생각해 본다면 이 보유자들의 느끼는 충격이라는 것은 야 이거 반토막 났네. 6억 7억을 호가하던 것이 3억 3,800으로 야 이거 반토막 났네.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보이는 요 차트는요, 사이트 제가 인용해오는 사이트 돈보.co.kr에 들어가셔서 나 가격이 궁금하다 하면은 여기 아파트 여기 클릭하시면은 저 차트를 바로 보실 수 있으세요. 굳이 네이버를 오고 가고 왔다 갔다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더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2017년의 가격으로 돌아갔다 4가지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물론 또 다른 아파트들도 있어요. 근데 오늘 제법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찾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방금 보여드린 그 페이지고요. 현대 아이파크 24평형도 3억 초반. 이것도 언제까지 유지할지 아마 3억도 무너질 날이 그렇게 머지 않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것도 고점 대비로는 한 30% 하락한 모습. 여기 매매 가격, 전세 가격. 반드시 요 두 부분 제가 체크를 안 해드리더라도 가격 구분 없이 전방위로 이 현상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내가 전세를 구하는 입장이 되었건 임대를 놓는 입장이 되었건 현재의 분위기를 파악하시려면은 저 정도는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 또 한 가지 여기 퍼센트에 대한 거 30% 하락했니 40% 하락했니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게 되는데요. 이 부분도 한번 보실 필요는 있어요. 에코폴리스 동아 IBC 3차 같은 경우 그렇게 2017년식이면 그렇게 오래된 아파트는 아닌데요. 가격이 3억 4천까지 갔던 것이 2억 3천으로 떨어졌다. 하락률로 따지면 30% 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걸 다시 끌어올리려면은 가격을 얼마나 끌어올려야 되나요? 1억 1,500이면 거의 50% 가격을 끌어올려야지 원상 복귀가 되는데 경제 상황이 얼마나 좋아져야지 저렇게 다시 끌어올려질지는 조금 의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20% 정도 하락하는 모습들 그리고 28건이라서 요 다음 페이지까지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아람마을, 도원동, 아람마을 좀 오래된 아파트들이잖아요. 도원동이면 이게 대곡지구인가요? 대곡지구. 네. 가격 2억 4천 가까이 갔던 것이 1억 7천으로 떨어지면서 몇 퍼센트예요? 이거 20%? 거의 30%는 30% 가까이 되네요. 이것도. 조금 올랐으니까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장담할 부분은 한 개도 없습니다. 뭐든지 내 머릿속에 어떤 현상 하나를 두고 고정된 사고를 가지고 계신다면 좀 다 바꿔야 되는 그런 시기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매매 가격, 전세 가격 2억 미만에서 제일 심하게 나타납니다. 이 현상이. 무조건 전세가가 매매 가격보다 더 비싸지는 현상은 과거에는 정말 2억 미만에만 주로 2억 이하에만 주로 보이는 현상이었는데 지금은 3억, 4억, 5억 할 것 없이 다 나타나지만 그 중에 더 심한 것은 가격이 낮은 저가의 아파트들에서 이 현상이 더 심화된다. 그래도 집주인이 이렇게 임대인이 좀 자금 상황이 여유가 있는 그런 경우라면 괜찮은데 이런 부분이 왜 더 문제가 되냐면 갭 투자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주 소액을 가지고 1,000만 원, 2,000만 원을 가지고 투자할 만한 물건들이 이렇게 2억 미만의 물건들이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한 방에 무너지는 거예요. 한 방에. 그 사람들이 한두 채만 가지고 있을 것이냐? 아닙니다. 생각보다 여러 채를 투자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예전에 어떤 어딘가요? 그 카카오 이런데 채팅방 같은데 보면은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1억 미만의 물건, 취득세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1억 미만의 물건을 매수해라. 어떤 지역을 집중 공격하자 이러면서 해가지고 1억만 있으면은 정말 4채 5채 그 이상도 살 수 있다고 굉장히 많이 광고하는 거를 봤어요.
그런 현상들로 인해서 누군가는 피해자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느낌. 자, 부분 길어질까봐 가격 부분 지나갈게요. 아파트 건당 거래대금 요렇게 쭉 내려오죠.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요것도 하나의 흐름을 살필 수 있는 지표가 되기 때문에 매번 보여드립니다. 거래량 700건 아래로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부분. 분위기 정말 안 좋았을 때도 분위기 막 식어가던 요런 무렵에도 거의 한 1400건 정도, 정말 분위기 안 좋다고 했을 때도 요 정도 거래량 나왔었는데, 그때의 절반이라면 지금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아셔야 될 거예요. 요 700건의 의미에 대해서도 거래 취소되는 부분, 그리고 집거래 부분 빼고 하면은 왜 집을 안 보러 와? 왜 집을 안 보러 와? 이게 좀 납득이 가실 거예요. 실질적인 집을 보러 와서 매매가 정상적으로 되는 경우에는 500건이나 채 될까? 이 중에서 일부 교환 거래도 있을 수 있어요. 교환 거래는 사실 여기에 나타나진 않아요. 숫자가 실거래 건수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교환 거래 안 나타나는데, 실질적으로 교환 거래 비슷하지만 매매의 형식을 취하게 되면 또 이게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 명 짝짝꿍 해가지고 거래 건수 두 건 올려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그것도, 근데 이 교환 거래도 하려고 그러면 누군가는 2주택이어야 되고 누구는 1주택이어야 가능하지, 둘 다 2주택인 상태에서 서로 교환을, 비과세를 목적으로 서로 교환을 하려고 한다? 이 누군가는 취득세 한 명 뒤집어 써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3억 미만 거래 비중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6억 이상 거래량 여기 150건. 요 선까지 오기 전까지는 왜 150건이라고 매번 이야기하냐면, 여기 가격이 상승할 때마다 한 150건 정도를 뚫고 올라가는 현상들이 계속 있었다. 이 현상이 다시 나타나기 전까지는 장담하지 마라. 6억 이상 거래 비율 5% 정도, 분양권 거래량 3건 정도 있었고요. 분양권은 역시나 직거래가 많습니다. 직거래가. 근데 인터넷에 올라오는 매물들을 보시면은 가격이 그렇게 메리트 있는 가격은 없어요. 이 설명이 굉장히 깁니다. 지하철역까지 걸어서 몇 분, 또 어떤 옵션, 그 다음에 학교, 가격이 비싼 물건들일수록 보니까, 왜 저렇게 납득하기 어려운 정도의 가격으로 매물을 내놓지 싶어서 보면은 설명은 정말 길게 잘 되어 있습니다. 혹한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가격 보는 순간 사람들이 마음이 좀 돌아서더라고요. 설명 긴 거 필요 없다. 일단 가격이 맞으면 된다. 근데 간혹 가다가 보면 싼 매물도 있긴 있어요. 저거 정말 많이 떨어졌네,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서대구 KTX 영무회담 고점 대비 한 5천만원 정도 떨어진 모습. 근데 요 101제곱미터에 101제곱미터. 청라언덕역 서안포레스트 요 가격은 6억도 못 지키고 5억 5,500. 근데 남산 롯데 가격 얼마였나요? 어제 보류지 결과 말씀드렸잖아요. 7억 초반에 한 2건 있었고, 나머지 3건은 6억대의 거래, 6억 중후반대의 거래. 그러면 이 주변의 아파트 가격에도 미치는 영향이 제법 있을 것 같습니다. 남산롯데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6억에서 한 7억 정도, 한 6억 5천 정도 물건이 나와서 입찰 예정가, 네, 그렇게 나왔었는데요. 근데 그 전에 9억에 내놨잖아요. 9억에 내놓기 전에는 주변 실거래가가 9.5억이 찍히는 현상이 있었고, 주변보다 싸다, 입찰해라고 하니까 9억에 아무도 손도 안 댔죠. 눈높이를 확 낮춰서 6억대, 한 6억 중반대의 물건을 내놓으니까 그나마 입질이 오던데, 그 입찰 예정가에서 가격을 채 10%도 쓰지 않더라, 사람들이. 네, 저는 경쟁이 붙어서 그래도 이 6억 중반 이렇게 나오면은 한 20-30% 정도 가격을 사람들이 써낼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한 3% 정도 더 세서 낙찰이 되기도 하고, 어떤 물건은 24평형 같은 경우에는 한 1% 정도 더 써서 낙찰이 되기도 하고, 사람들이 여기에 그렇게 흥미가 없더라. 지금 경매 시장 분위기도 그러하잖아요. 전세 거래량 신고가는 한 3% 정도 되고요. 전세 거래 계속 없습니다. 요 현상을 계속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거래량이 계속 줄어들었다. 월세도 거래량이 계속 줄어들었다. 전체 임대 거래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 줄어들 수밖에 없는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억 단위로 하락하는 것만 동그라미 치고 지나갈게요. 1.5억을 못 구하면 정말 난리가 나는데, 이 돈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투자자들이 돈을 거의 다 끌고 써가지고 막 DSR이나 이런 부분들에 막 걸려서 그나마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는다든지 전세자금 반환 대출을 받는다든지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웬걸 DSR에 걸려버립니다. 이 소득과 관련된 부분. 오늘은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FOMC 아마 주목해서 보셔야 될 부분들. 근데 말이 1.8억을 줘야 되는 상황이지. 이 전세를 주신 분들이, 임대인이 이 돈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다는 보장이 저는 한 10명 중에 정말 이 2대8 이 법칙 있잖아요. 한 2명 정도는 가지고 있을 것이고, 한 8명 정도는 이 돈을 아마 다른데 융통했을 확률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제 주변을 보니까, 요 정도 비율인 것 같더라고요. 자, 월성 3정 신축은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2억 7천, 2억 6천. 연경 아파트도 한번 볼게요. 연경 아파트도 전세 가격이 2억 7천. 외곽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갱신하거나 뭐 재계약했거나, 요 연경 제류에 있는 거 보시면은요, 3억 8천까지 했던 전세가 거의 2억 8천이면 거의 1억 정도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언론에서는 어떤 걸 문제 삼았느냐, 요런 아파트들을 문제를 삼았어요. 입주할 때 아파트 전세 가격 쌌던 아파트 2년이 지나면 아주 많은 돈을 들여야 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헬리오시티 이런 거 가지고 왔어요. 헬리오시티 영어로 못 쓰겠네요. 네, 헬리오시티나 이런 예를 들어가지고 기존 세입자들이 너무 낮은 전세 가격이 있었다. 한 5억 정도. 아파트 그때 이게 나왔을 때 가격이 한 13억 정도 했나요? 근데 아파트 가격은 뭐 한 25억, 26억 아마 이렇게 한 2배 이상 점프하는 현상을 겪었어요. 그 전세 가격은 너무 싸더라. 근데 나중에 죽었다니는, 이거 갱신할 때 되면은 전세 가격 막 한 12억, 13억 하기 때문에 이제 5억, 7억 구해야 된다. 전세입자들 난리 났다. 집 사라. 언론은 이런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 나갔었잖아요. 근데 지금의 5억의 전세라는 것은 과거에 12억, 13억의 전세와 거의 맞먹는 수준이에요. 뭐 10억이, 예를 들어서 10억의 전세, 5억의 전세, 금리 2.5%일 때, 금리 5%일 때 생각하면은 전세 가격이 반토막 났지만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시장 분위기입니다. 자, 사람들 전세 살기를 좀 무서워합니다. 역대 진짜 최저예요. 전세 대 월세 비중을 따져보면은 17년부터 22년까지 최근 6개년간 흐름 중에서 전세 비율이 가장 낮아지더라. 평균 전세 가격은 지금 2019년 아래로 내려와 있고요. 전세 거래량이 줄어드는 현상만 계속 보시면 되는데, 요거 오랜만에 한번 짚어볼까요? 7월달 거래량 거의 마무리되었는데, 전년 7월보다는 조금 많은 수준. 7월 거래, 여기 2020년의 7월에는 또 거래량이 굉장히 많을 때도 있었고요. 해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지금은 전세 거래량이 아파트가 많이 늘어난 개수에 대비해서 많이 늘어나지는 않는 모습이고, 추세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부분을 우려해 봐야 됩니다. 3억 미만 비중이 확실히 높아진다. 2억에서 3억의 전세는 그나마 버텨낸다. 근데 금리를 차근차근 더 올리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이 2억에서 3억 구간에 지금은 거의 비중으로 치면은 한 30%, 35% 정도의 사람들이, 한 35% 정도 되는 사람들이 여기에 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한 15%에서 35%, 한 20% 정도 되는 사람들이 1억에서 2억 구간에 살고 있는데, 전세 금리가 계속 오르게 되면은 요 회색의 구간보다는 그 바로 아래쪽에 있는 살구색의 구간의 숫자가 더 커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도 한번 예측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4억 이상 거래 비중은 10% 정도. 여기 희한합니다. 보면 대구나 부산 10% 비율은 유지를 하고 있는 모양새더라고요. 저거마저 무너지게 되면은 비싼 전세를 내려고 했던 분, 임대인의 경우에는 더 많은 자금을 준비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6월달부터 월세 거래는 많지 않고요. 월세 가격도 이제 좀 꺾였다. 요거 시차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2번 말씀드려서 다음에 또 기회에 말씀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지나갈게요. 월세 보증금이 딱히 더 올라가진 않았다. 임대 거래량 6월달부터 이상하다. 뭔가 좀 잠잠하다. 야, 여기는 원래 여름에는 원래 비수기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이 예년의 평균을 보면은 한 2200건대 정도로 어느 정도 요 균형점이 있거든요. 야, 그러면 입주가 많아서 상반기에 임대 거래가 많았나? 그럼 입주가 많아지는 이때도 많아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거래량 수준으로 봐서는 9월달 487건 정도 임대 거래가 이루어졌는데요. 지금 추세로 봐서는 결코 임대 거래량 가을이라고 해서 많아질 것 같은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 네, 몬스터님 반갑습니다. 동남이님, 네, 감사합니다. 이윤주님, 출근길, 토요일 출근 아니시죠? 네, 평일에 출근하실 때 듣고 계신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김소영, 성은마미님 반갑습니다. 김영미님, 네, 좋아요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나임님, 주택 팔고 서구 아파트 매입 기다리고 있어요. 네. 아마 또 더 좋은 날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파신 분들, 야, 전생에
뭐 나라를 구했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 지금 잘 팔리지도 않고 팔았던 뭐 1년, 2년 전에 팔았던 사람들은 야 지금 어디를 봐도 다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야 저 가격이면 야 괜찮다 이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그 높은 가격에 샀던 사람들은 이 가격이 다시 올까 좀 두려운 마음도 들 것이고 그때 팔았던 사람들은 또 다른 기회를 또 기다리고 계실 것 같네요.